달성군 새마을회와 부산 기장군 새마을회는 지난 8일 달성군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양 단체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원 옥포 논공권형 문화 스토리스트 빛나는 문화우체국 이야기가 지난 8일 빛나는 문화우체국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4회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 지부는 지난 1일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9회 달서구청장대 줄넘기 대회가 11일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024 생활체육동호회 리그 배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호섭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과 울산 북부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가 공동 주최하는 교류전이 960 사유관이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달천 예술창작공간과 소금나루 2014에서 열립니다. 제5회 달서 청년연극제가 오는 17일부터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8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구 달성군 새마을회와 부산 기장군 새마을회는 지난 8일 달성군 호텔 아젤리아 대강당에서 양단체와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달성군과 기장군 새마을 지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 박홍복 기장군회의 의장, 배춘식 달성군 부군수가 함께 자리해 양단체의 협약을 축하했습니다. 두 단체는 지역문화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역 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어 양지역의 특산물을 교환했습니다. 정현욱 달성군 새마을의 지회장은 기장군 새마을 가족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행사를 기회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 상생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회는 전국 새마을 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 확대를 위해 기장군 새마을회를 포함한 여러 새마을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고향사랑 기부와 친선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원, 옥포, 농공건역, 일상이 문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가 지난 12일 옥포 수성빌딩 5층에서 열렸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가 주관하는 일상이 문화는 달성문화도시 권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일상 문제의 문화적 해결 및 주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진행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는 엽서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이 펜캘리와 엽서를 활용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가며 방학 중인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펜캘리라는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붓이 아닌 일상에서 다양한 쓰기 도구를 통해서 예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의 방학을 맞아서 아이와 그리고 엄마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엽서 꾸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민들은 일상에서 캘리그라피를 접하면서 방학 중인 아이들과 새로운 글씨체도 발견하고 마음을 표현한 액자도 만드는 재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친구들, 우리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 친구가 얼마나 글씨를 꼼꼼하게 잘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펜캘리그라피는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쓰는 도구에 따라서 느낌이나 질감이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잘 썼다, 못 썼다의 기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글씨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뽐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글씨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방학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을 적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한편 달성문화도시 관계자는 일상이 문화, 화원, 옥포, 농공권역,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자신의 개성도 발견하고 방학 중인 아이들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일 구청 대강당에서 제4회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달서 전국대학생 발명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대학생들에게 발명 동기를 부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51개 대학에서 194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접수돼 지난해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접수된 발명 아이디어는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한 후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를 통해 7명의 수상자와 4명의 입선작을 선정했습니다. 대회는 총 상금 570만 원 상당의 규모로 진행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대상을 차지한 한국공학대학교 메카트로닉스 전공 2학년 정석호 학생은 평소 학과 수업 중 사용한 배터리들을 사용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으로 분류할 때 느낀 불편함을 바탕으로 AA 건전지의 전압에 따라 분류하는 머신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분류머신을 통해 건전지의 전압 상태를 측정하고 측정된 값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함으로써 효율적인 분류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들의 도전과 창의력을 발휘해 이번 대회를 빛내주신 대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밝힐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달서구 지부는 지난 1일 달서구청 앞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노조는 구청 앞에서 7개월째 이어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민원과 시위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휴직하고 담당 부서는 계속적인 시위와 민원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약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달서구청에서 월성내거리를 돌아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규탄 집회를 가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시민을 향해서 규탄하거나 우리 요구하거나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사실 사용자 측 구청장이나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는 집단이지 시민을 향해 된 계기는 우리 시민들의 억지 주장과 갑질, 위협으로부터 공무원이 희생되고 있고 또 담당 부서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조합원을 위해서 노동자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효적인 방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악성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구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죽전 3구역 재건축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기존 죽전 3구역 재건축 조합 사업 방식을 지분제 사업 방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관리 처분할 때 조합과 시공사 달서구청이 도급제 사업 방식으로 인가해줘서 막대한 재산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합과 시공사, 달서구청이 모두 모여서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지만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요지는 지분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지분제 사업을 했으면 됐을 것이고 왜 도급제를 했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 정상화 대책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모든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겠다며 토론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판결이나 감사원 감사나 경찰 조사까지 다 받았고 공무원이 그 행정 절차를 하면서 하던 게 잘못도 없다고 다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무시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호소해야 될지 지금 자력구제식으로 저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도 공무원들도 지쳐가 있고 계속 저 소음에 공무도 좀 방해가 되고 있고.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달서구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이 업무에 방해받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공직 사회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절실한 때입니다. 제9회 달서구 청장배 줄넘기 대회가 11일 월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줄넘기협회가 주관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대회는 내빈속에 축사, 선수선서를 시작으로 개인전 양발 모아 뛰기, 30초 번갈아 뛰기, 30초 이중뛰기와 단체전 사인스피드 릴레이 경기, 팔자 마라톤, 긴줄 가위바위보 경기 등 다양한 종목에서 줄넘기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줄넘기는 전신운동의 대표주자로 뽑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고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체육회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024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배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의 일회성 대회 방식을 탈피하여 리그제로 운영되며 지역 내 배구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교류와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7월 21일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서관리공단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리그에는 남성부 8팀, 여성부 8팀 총 16팀, 약 33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7인제로 진행되며 1에서 2세트는 21점, 3세트는 15점으로 승부를 겨룹니다. 플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의 최종 순위는 승률, 세트 득실, 득점 득실 순으로 결정됩니다. 달서구 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리그를 통해 배구를 즐기는 주민들이 한층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승패를 떠나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 소식은 달서구 체육회 홈페이지와 지역 방송국인 푸른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의원 장호섭입니다.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달서구의회 서민우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룡산 주변의 세 개의 명소를 하나로 묶어 달서구의 친환경 관광벨트로 조성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릉산 주변에는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월강 수변고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그린 호수고원으로 산책로 및 장미길 등 가족 단위의 피크닉 장소로서 그 가치를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등산하거나 산책하는 산빌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등산로와 더불어 달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손봉 전망대가 있어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끝으로 달서구를 대표하는 대구 수목원이 있습니다. 대구 수목원은 다양한 식물종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미 한 해 210만 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청산 주변의 산 등선을 따라 약 2km 거리 내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곳을 하나로 연결하여 친환경 관광벨트로 조성하면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월강 수변공원 확장공사 사업, 대국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사업, 지유의 숲길 조성 사업, 수목원 확장 사업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욱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들을 하나의 관광지로 묶어서 홍보하거나 사업들을 진행해야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보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친환경 관광지와 관광벨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올레길, 순천만 국정정원, 국가정원, 서울숲 등이 있으며 이곳들의 주요 특징은 기존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두며 방문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개의 명소를 하나로 연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적 형태의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각 장소의 특색을 최대한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저온 관리를 해야 합니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산책로, 조명 및 기타 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거나 물 전략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2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사유적공원과 달서 뱀픽 캠핑장, 호림강나루 에코전망대 등 달서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하루 이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연과 역사를 잘 보존하면서도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달서구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달서구 친환경 관광 벨트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과 울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 2014가 공동 주최하는 교류전인 부유공 사유관이 8월 13일부터 27일까지 달천예술창작공간과 소금나루 2014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레지던시 작가들의 활동 특성을 담아내며 새로운 창작 환경에서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달천예술창작공간 제4기 입주작가 6명이 공간과 시간을 주제로 회화와 설치 작품을 소금나루 2014 작은 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소금나루 2014 제11기 입주 작가들이 달천예술창작공간 1층에서 탐색과 발견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점과 형상들을 영상,
설치, 사운드 아트, 회화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냅니다. 한편 이번 교류전을 통해 입주 작가들은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5회 달서 청년 연극제가 오는 17일부터 달서 아트센터 어룡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연극제는 대구의 연극 문화를 알리고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달서 아트센터가 주최하고 대구 연극협회가 주관합니다. 젊은 연극인들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선보이는 창작 연극들은 실험적이고 과감한 연출이 특징입니다. 먼저 8월 17일에는 프로젝트 공유의 이곳의 피에로, 8월 21일과 22일에는 검은머리 해적단의 20세기 소년 소녀 창가집, 8월 24일에는 프로젝트 라포의 날 버린 엄마의 집이 공연됩니다. 대구 청년 예술가들의 연극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지역 최대 규모 달서 상인 스마트팜 개관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25일 상인 3동 복합청산에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시형 스마트팜인 달서 상인 스마트팜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서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및 시구의원, 여러 내빈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해 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달서 상인 스마트팜은 최신 농업 기술을 도입해 도심 속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상인 3동 복합청사 4층 전체 면적을 활용해 수직농장 및 미래 도시농업, 스마트팜, 주민체험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재배실은 8단 구조로서 실면적 372.84제곱미터에 달해 대구 지역 도시명 스마트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로 수익과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첨단 기술 기반 도시농업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심 속에서 정서 순화와 힐링,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6.25 참전유공자 화랑무공훈장 전도수여식 소식입니다.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는 지난 23일 달성군 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6.25 참전유공자 고 박상덕 육군 상병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도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전수식에는 임동호 무공수훈자회 달성군지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유족회원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훈 대상자인 고 박상덕 육군 상병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에 무려 74년 만에 전수하게 된 화랑무공훈장은 유가족을 대표해 큰아들인 박종도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유족들은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이 시원한 음수를 제공한 소식입니다. 달성복지재단은 지난 2일 설화명공역 대합실 및 사거리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시원한 음수 제공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와 달성군 여성자원봉사단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대회에서 상원고가 3위 입상한 소식입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는 럭비팀이 지난달 18일부터 전남 강진하멜구장에서 개최된 제35회 대통령기 전국종별 럭비 선수권 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습니다. 상원고는 1차전에서 명석고를 상대로 41대 19로 승리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팀의 에이스인 3학년 센터 정은성 선수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팀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강 2차전 경기에서 백신고를 64대 0으로 압도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전에서는 지난 전국대회 우승팀인 서울배제고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15대 19로 아깝게 패배하며 3위 입상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과는 상원고 럭비팀이 동계 일본 전지훈련을 다녀오고 럭비 심판법 강의 및 포지션 강화 훈련 등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결과 4강에 진입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고 다가오는 대한럭비협회 장기와 전국체육대회에 데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럭비팀 주장 조한 선수는 힘든 상황에서도 3위 입상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 기쁘다며 응원해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남은 대한럭비협회 장기와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꼭 우승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논공초가 2024년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대구논공초등학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모범적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해온 학교를 선정해 3년간 우수학교로 지정, 지원하는 2024년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처음 도입돼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학교 환경교육 지원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대구논공초등학교는 전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심사에서 울산 온산중학교,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와 함께 초등학교 부문 최우수 실천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와 소정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향후 3년간 환경교육도서, 환경교재, 교구, 교원 환경연수 등의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8월 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달서구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기후 예산 분류 및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예산과 감축량을 비교 분석해 온실 감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6일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대상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남병웅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예방,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 강령,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해 흥미롭게 구성된 이번 교육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300여 명 모든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과 다양한 시책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달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이 주관한 2024 초등영어 여름방학 캠프에 선발된 관내 초등학생 30명이 지난 27일
발대식을 마친 후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원어민과의 1대1 및 그룹 영어 학습, 현지 문화 체험, 자매학교 방문 및 학교 수업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4주간 진행하며 오는 8월 24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50명에 이어 올해 여름과 겨울 2차례에 걸쳐 총 60명에게 필리핀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교육비는 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선발된 20%의 학생들에게는 항공료까지 지원해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국립배구과학관 천지인 학당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해코톤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117명이 참여한 가운데 1기와 2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캠프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추후 인원을 추가 모집하여 9월 28일에서 29일까지 3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캠프에서는 자율주행 기초교육부터 도로 디자인 및 제작 및 코딩 대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기상 조건이 좋으면 야간 천문대 별자리 관측도 가능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코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첨단 과학 분야를 접하고 진로 탐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